실손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국민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실손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 내용은 의료실비로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실제 부담한 의료비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3,500만 명이 가입한 정책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완해 주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부분에서 의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가 의료계의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손보험과 과잉진료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의사 정성지대입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였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서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은 구실손보험 보험료는 9%가량 올리고 2017년 표준화된 이후 출시된 신실손보험료는 9%가량을 내렸다고 합니다. 실제 인상률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다들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꼭 들었던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들어있다고 한다면 치료비는 돌려받으면 되니까 비싼 건데 이런 치료를 해봐라 이렇게 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이럴 때 쓰려고 보험을 들어놨던 겁니다. 의사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런 치료를 받아봐라. 그래야 좋아진다. 이러면서 권한다면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 합니다.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과잉진료라고 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처방이 내려진다고도 합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치료 비용이 수백만 원대로 올라가기도 한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증상이 같은 환자가 2명이 있다면 한 명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한 명은 실손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처방은 두 갈래로 나뉜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처방이 큰 문제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과잉진료를 하다 보니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병원을 자주 찾지 않는 사람들의 보험료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자주 가는 사람들과 자주 안 가는 사람들을 차등 적용해서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보험 관계자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과잉진료가 계속되는 이유는 의사의 재량권을 꼽는다고 합니다. 의사들끼리도 어디까지가 과잉진료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답니다. 왜냐? 의사들은 한 다리만 건너면 선후배 관계로 묶이는 상황이고 누구의 진료가 과잉진료라고 어느 누구도 지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봤을 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런 검사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검사를 한 것 같아도 전문가가 필요해서 했다고 한다면 의사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또 보험사가 비급여 청구의 실제 진료 내역서를 확인할 권한도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양주사를 맞고도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맞은 영양제는 치료가 아닌데도 실비보험으로 돌려받는 건 실손부당 청구로 보험 사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통과했다면 부당 청구 사례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만 현재는 환자가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고 있는데요. 간소화 법안은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다 관련 서류를 넘겨줘서 환자가 보험금을 받게 하는 건데 통과가 안 되었으니 못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30대 직장 여성인데 몸에 열이 나고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답니다. 그 병원은 감기 환자도 보고 여성질환과 통증 치료, 면역력 치료까지 하는 병원이었는데요. 이 병원에서 그 직장 여성한테 이런 걸 처방했습니다. 항생제와 영양보조제를 처방해주고 도수 치료를 권했답니다. 이유는 가슴이 아프다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봤나 봐요.
그 엑스레이에서 일자목이 관찰됐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일자목은 시야가 좋아지는 녹내장이 올 수 있고 여성 호르몬도 불균형해질 수 있다. 또 소화불량 무기력증도 올 수 있으니 도수 치료와 인대 주사까지 맞으라고 하더랍니다. 머리가 아파서 갔는데 몇 가지를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도수 치료까지 해야 한다네요. 그래서 병원비는 얼마가 나왔을까요? 놀랄 준비하세요. 처방 총액은 약 700만 원가량 나왔답니다. 그 여자분도 그렇지 그걸 하란다고 시키는 대로 다 했나 봅니다. 감기로 병원에 갔다가 이게 웬 날벼락일까요? 계산은 대충 이랬습니다. 경구용 비타민 D 5만 원, 1회당 1시간짜리 도수치료 20회 200만 원, 도수치료 후 인대 강화를 위한 인대주사 10회 250만 원, 영양주사 10회 100만 원, 체내 수액 보충을 위한 수액주사 4회 80만 원 등이랍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검사비 포함해서 700만 원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30대 젊은 처장한테 이런 처방을 내린 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병원 간호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체내 탈수를 교정하기 위해 수액이 들어가는 이유는 치료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세포가 늙어서 탈수가 생기고 면역성이 떨어지니 수분이 빠져나간 세포를 복구하기 위한 처방이었다고 하더랍니다. 교육을 참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저처럼 60이 넘은 할머니들한테 적합한 처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포가 늙어서 탈수가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분이 빠져나간 세포를 복구하고 그런 건 30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또 모르는 일이죠. 그 젊은 처자가 몸이 많이 부실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손보험 손해율이 보험사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자 정부는 실손보험 제도 개편에 나섰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또 병원의 비급여 체계를 손질할 거라고 하는데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보장 범위와 자기 부담료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구실손보험과 2009년 10월에서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 2017년부터 판매된 신실손으로 나뉘고 있다는데요. 옛날에 판매된 구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0%가 대부분이랍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안 할 이유가 없지요. 또 표준화 실손도 자기 부담금이 최대 10%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의료 이용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잉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들이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려고 만약을 대비해서 가입해 놨던 겁니다. 실손보험이 있다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부담 없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거저 치료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다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내고 유지해온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안 해도 되는 과잉 진료로 돈벌이에 눈이 멀게진 의사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손질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양심적으로 아픈 것만 찾아서 치료해주는 의사도 있습니다. 또 이런 방송을 하고 나면 의사들을 다 과잉 진료하는 의사 취급을 하는 거냐? 안 그런 의사도 있는데 그딴 소리 하고 있다고 뭐라 하시는 분 꼭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의사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과잉 진료하는 의사도 있고 안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오늘 실손보험 과잉 진료 결론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가면 실손 가입 여부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러다 보니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속 올리게 되고 병원을 자주 안 다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험료 할인 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보장 범위와 자기 부담료를 손질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제도 개선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새 상품을 갈아타기를 하지 않는 이상 손해율이 하락하는 효과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프면 치료는 해야지요. 문제는 과잉 진료입니다. 지나친 과잉 진료는 보험료를 계속 올리게 한답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